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주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누가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국토의 대근본 계획, 수완 제1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 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노선의 오른쪽에 보시면 하단에 곤지암 진우에서 그 양양평까지, 즉 여기 상단에 제 얼굴 화면에 2000용인간 고속도로 개통을 하면 요 남양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남양평 IC가 아닙니다. 요 밑에 하단부에 삼북을 거쳐서 올라오는 이 남양평 하단부에 터널이 양쪽으로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상 JCT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남부터 해서 여기 이제 하남부터 해서 그 양평간 고속도로 JCT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이 처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 양평 JCT를 이 대하마을, 즉 청계일인가 여기에 두는 걸로 예타가 통과됐어요. 근데 주민들이 야 이거는 우리 양평에 IC가 없어서 되게 불리하다 하니까 IC를 추가 신설했다는 거죠. 근데 종점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 강화 IC를 생기게 하거나 IC를 양평에 생긴다고 하면 이 상부에 양평 JCT를 둘 수도 없고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두게 되는 경우에 6번 국도의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평군이 요구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종점은 변경되어야 될 상황에 있는 거죠. 왜 IC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법률, 뭐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했을 적에도 타당하지 않으니까 일리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 88번 이 국도와 6번 국도의 정체를 해결하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도로가 IC가 개통이 되고 나서 밑에 강화 IC죠. 개통이 되면 이 도로는요, 막혔을 적에 88번 국도로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요, 막혀버리면 국도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효용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6,000대, 하루에 6,000대가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수요가 BC값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 감소되면 예탈을 해야 되는데 증가되는 게 명확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명확한 경우에 그래요. 제가 도로를 가지고 일방통행 가지고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명확한데 시점과 종점을 바꾼 것이 명확하게 주변교차로 정체가 줄어드는데 자꾸 특혜 의혹을 걸어요. 그랬을 적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교통량 조사하자. 투명하게.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선동질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면 이 새끼들은 특혜 의혹을 저질러 놓고 나서는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있고 예타 관련해서 그 다음 누구라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합니다. 제 얼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꾸 뭐 특혜 의혹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게 특혜 의혹이냐 고 봅시다. 이게 특혜 의혹인지 직무유기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자, 남양평 IC와 병산 JCT 여기에다가 일단 결합시켰어요. IC와 JCT를 결합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IC는요 나들목이고 JC는 방향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이 방향을 변경하는 차가 합류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지체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램프에서 이미 지체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또 다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체가 되면 꼬리 물림이 되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통 도로들은 JCT하고 IC를 분리합니다. 예, JCT에서 방향 변경하는 차들하고
이렇게 차로 변경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사고 위험이 높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어디냐면 이천 호복 구간도 그렇죠. 그 분기점하고 이천 IC하고 분류를 시켜놨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두면 정체가 더 일어나고 사고 위험이 높은데 이대로 두면 방치하면 직무유기고 옮겨놨더니 뭐가 된 줄 아세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소영 의원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소영 의원의 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데 이게 지나가니 토지 보상을 받아서 막대한 뭐 수익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도로가 나면서 이게 IC도 아닌 JC가 들어가는데 이 도로가 나면서 토지 보상하면서 실거래가를 해줍니까? 공시 가격으로 검증받아가지고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주잖아요. 그럼 실거래가의 70%밖에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탈해 갔는데 국가가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해서 이게 지나가서 김건희 여사의 특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2 IC와 JCT를 병합해서 내면 이 제2순환고속도로가 막힐 확률이 높은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감수하라고 하면서 여기다 옮겨놨어?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특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놓고 특혜니까 안 되고 여기다 병합시켜서 놓고 IC와 JCT를 같이 결합시켜서 놓고 국민들은 막히면 죽어나가는 우리 국민들의 불이익은 그러면 당해도 된다. 이게 지금 이소영 의원의 주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 선동질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도로를 가지고 거짓 선동질 하는 자들은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예? 직무유기죠. 차량을 막히겠으니까 고속도로를. 이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 특혜고, 그럼 이렇게 해도 처벌하고, 이렇게 해도 처벌하고, 뭐 하자는 짓들입니까, 이게 지금. 예? 이걸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하는 놈들이 지금 공권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지금 옥죄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특혜도 안 되고, 옮겨서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특혜 시비를 만들어서 집 표나 얻으려고 하는 저 정치인들은 싸그리 아예 국회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 있는 애들이. 저는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